최근에 리플도 그렇게 작은 규모 아닌데 네.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350%인가가 올랐어요. 그 11월 5일이잖아요. 네네. 한 달도 안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변동성은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뭔가 자기의 그 가슴이 네. 사자의 심장을 가지지 못했다면 함부로 담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무섭네요. 리플이 350%가 오른 그 한 달 동안 삼성전자 얘기하려고. 와 이제 알았다. 와 이제 알았다. 와 이제 방어책을 알았어 이제. 느낌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거래소가 가상자산 거래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금융위가 허용할 생각도 없습니다. 네. 가상자산은 그냥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야지 네. 한국거래소가 하기엔 너무 짜치다. 이게 어딜 이제 감히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 네. 금융위의 생각이기 때문에 네. 물론 한국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 얹어놓으면 네. 업비트는 그냥 죽죠. 바로 깔아뭉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들은 하고 싶어하지만 규제 당국은 네. 어디다가 한국거래소에다가 가상자산을 얹어 이런 네. 시야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이게 막 커지면 거래소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가지고 싶어 하겠죠. 아니 지금도 가지고 싶어요. 수수료가 엄청나게 만약에 나온다면. 제가 물어봤더니 네. 그거 하면 너무 좋지. 이렇게 그냥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고 나면 내년 실적은 무조건 수출 기업들한테는 땡큐다. 근데 지금 만약에 그게 맞다면 네. 네. 그러니까 미 대선의 변동성에 편승해서 뭔가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 뭔가 흔들릴 때 떡상을 내가 기대하는.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삼성증권에서 꼽은 게 있어요. 수혜주를. 네. 트럼프 수혜주가 뭐냐면 네. 뭘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 보면은 확실하게 지금 수혜가 좀 기대될 수 있는 건 네. 담으려고 열심히 적어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또 그래도 삼성도 이제 담았는데? 좀 쉬어가야 되니까 거기는 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다. 여러 개 나눠서. 그러니까 한화여론은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밸류도 제일 비싸요. 저 뭐 좀 담으려고 열심히 적어봤어요. 그렇습니까? 네네. 또 그래도 삼성도 이제 좀 담았는데? 쉬어가야 되니까 거기는 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다. 여러 개 나눠서. 땡빛 내서 사라. 빛을 내서 사라. 예, 저도 샀습니다. 빛을 내진 않았지만. 샀다고? 네. 그럼 이거 이런 얘기 하면 안 선행매매 되나? 방송 아니에요? 너무 뭐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이렇게 큰 데는 막 사고 네. 선행매매 방송 하셔도 돼요. 본인의 방송으로 그 주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블랙엘이 지원되는 게 나쁜 이슈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 삼성전자가 저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네. 지금 또 이거 앞단 설명하다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 중요한 얘기 그래서 뭔가요? 이번에 TSMC하고 삼성전자가 협의한 게 뭐냐? 네, 손을 잡은 게 삼성전자가 뭐냐? 앞단 만들고 네. 패키징은 TSMC가 해라. 어. 원래 이게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림인데 그림이었는데. 이번에 이 그림이 나왔고요. 오. 이 그림 나오자마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반격을 했냐? 케미. 네. 케미 오늘. 아주 그냥 수익성이 낮은 조건으로 저자세로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네. 갑자기 절뚝절뚝하니까 삼성전자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패키징은 그러면 TSMC 형님한테 맡기고 네. 나머지는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럼 콜테스트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케미. 네. 케미 오늘. 진짜 이건 운이 사업은 정말 좌우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네. 그 중에 참석자 한 분이 삼성전자 쇠복은 아직 안 죽었다. 네, 아직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 케미. 네. 케미 오늘. 어떤 복이냐고요? 네. 이분도 역시 쇠복이 좋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핵심은 쇠폭인 것 같아요. 좋아요. 그렇죠. 네. 거의 바닥 엄청 수준으로 오늘 잘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거의 바닥 수준으로 내려온 거죠.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6만 원대에서 지금 있는 삼성전자. 자, 진짜 땡볕을 내서라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 지금 사면 당장 오른다 이런 얘기는 하기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시그널은 안 좋은 시그널들이 많이 떴으니까. 네네. 당분간은 계속 쭉 이어질 가능성이 네. 있다. 그리고 반도체 버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네. 하나 변수는 있죠.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고 아하. 중국을 어떻게 압박하느냐 정도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근데 엔비디아도 만약에 중국으로 정말 물량이 막으면 엔비디아도 매출 20%를 날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변수 정도는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까 얘기하신 뭐 삼성이 계속 미국의 상원의원들과 만나고 하는 그런 만남 자체도 뭐 삼성이 미국에 공장 짓는 것에 대한 보조금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정책,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도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진의 경제만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 차트를 바라봐 붉은 숫자 속에 내 마음은 무너져가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클릭해 하지만 현실은 늘 내게 등을 돌려
개미. 네. 개미 오늘. 개미, 거대한 시장 속 꿈을 꾸며 달려가 언젠가 빛을 볼까. 추석 연휴 좀 평화로워야 할 네. 명절 연휴에 이 울었어요? 리포트로 삼성전자 떨어져가지고 아, 시총이 그 정도 날라갔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빨리빨리 부활을 시켜야 돼요. 이거 전 세계에서 제일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선진 시장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공매도를 지금 안 풀어놓고 저랑 눈이 잠깐 마주쳤는데 한 3초 정도 저희 시간이 멈춘 듯한. 하이닉스 주주분들한테 또 욕먹겠네. 아, 근데 조금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요? 아니 우리나라만 좀 너무 매를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 그렇죠. 네. 양키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예. 뭔가 타겟이 우리가 된 것 같다 이거는 약간. 네. 그 모건스탠리 보고서 나온 날도 그랬어요. 지금 우리 시장의 수급 자체가 좀 취약해요.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의 매도에 쉽게 버티지 못하고 밀려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점도 네. 또 하나의 그런 약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니 삽질은 국민의힘이랑 윤통이 했는데 욕은 왜 민주당이 먹는지 난 그것도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원래 지금 논리 구조 자체가 사실 어떤데? 의견이 비싸게 있어요? 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사라 그래? 나 반도체 만드는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삼성전자 주주가 되더니 아주 그냥 눈이 돌아갔네. 네,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 삼성전자 주주가 돼가지고 눈이 돌아갔다 그러니까. 김희정 아나운서는 알파걸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주주 평당가 65,000원에 소액 주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65,716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샀다고? 네. 그럼 좀 지금 많이 내려가서 속이 쓰리겠습니다. 5% 정도 가까이. 아, 그래요? 네.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뭔가 뭐 독점 기업이고 뭐고 가릴 것 없이 최근에 네. 뭐 엔비디아 정도로 제외한다면 뭐 일관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네. 근데 이걸 음모론으로 보시기보다는 그만큼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이 일단 시황에 굉장히 좀 취약하다. 그래서 가격이나 이런 것들 움직이면 취약하다라는 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시장의 수급 자체가 좀 취약해요.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의 매도에 쉽게 버티지 못하고 밀려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점도 아니 그리고 KT는 AI 거의 실패했어요. 그렇죠. 예, 나올 리가 만무한 거고. 거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네. 거기에 리소스가 많으니까 여러 명이 모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책임을 질 때도 나눠서 줘요. 아. 실패했을 때 난 요만큼 15%. 그래서 나중에 네. 책임 소재를 찾을 수가 없는 데가 아. KT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이사 김영석 낙하산이죠. 아. 뭐 다른 사람도 낙하산이죠. 네. 그러니까 서로 다 책임을 안 지니까 네네. 그런 AI 같은 그런 큰 프로젝트를 했을 때 성공하지 못합니다. 한강 물길을 따라서 날아다닐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한강의 물길 따라서요? 그렇죠. 왜냐면 재밌겠는데? 떨어지면 어쩌다 KT 대표이사가 되신 분입니다. 어쩌다가 예. 네. 좀 높아지신 거. 깜짝 놀란 거죠. 네. 거의. 그렇죠. 내가? 내가? 네, 그렇죠. 내가? 내가 KT에 그렇죠. 그래서 김영석 대표이사 주변에는 네. 낙하산 천국입니다. 소위 말하는 공수부대라고 부르죠. 네. 예, 그 정도로 그 현 정부의 낙하산으로 본인이 왔다는 것을 정말 꺼리낌 없이 인사로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죠. 하지만 정의선 회장은 네. 화장실 가서 웃고 있다. KT가 내 거구나. 약간 지금 방금 좀 KT가 내 거구나. KT에 낙하산으로 임원 간 사람이랑 사귄다 그러면 네. 빨리 헤어지라 그러죠. 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3년 뒤엔 잘리니까. 근데 보통 낙하산 가신 분들은 이제 다 가정이 있으신 분들 아니에요? 나이대가? 아, 요새 그렇죠. 왜냐면 네. 너무 놀아서. 네. 근데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 노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지금 장관들도 다 놀고 있는데 그분들 그렇게 놀아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관용차 나오고 그 가서 어디 가서 발표하시고 그러는데 뭐 김영석 대표 좀 논다고 뭐 지금 문제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뭐 방통위도 뭐 그렇고 뭐 그러니까요. 지금 뭐 다 자리 이거는 뭐 잘리겠네요, 뭐. 네. 근데 이제 아니 근데 그분은 나이도 많은데 이건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 물론. 아니 네. 주가는 실적에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실적에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반도체는 조금 다르긴 하죠. 그렇다고? 반도체는 4분기 조금 실적은 더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2조. 11조 정도로 커지는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12조면요. 웬만한 그룹사에서는 10년 영업이익이에요. 1조 정도 남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9조를 냈는데도 사과를 한다? 이거는 진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고. 아니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수출 부진에서 네. 이번에 기재부가 한은이 내놓은 것 중에 자동차 화학 제품 요 얘기를 하는데 네. 화학 제품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화학 제품. 그럼 롯데그룹은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뭐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네. 지금 화학 계열의 롯데정밀화학이나 이런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뭔가 부담을 받고 있는 건 맞고요. 네. LG도 또 화학 계열이 원체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화학 계열사를 많이 갖고 있는 SK 그다음에 롯데그룹 이런 쪽은 전체적으로 어려운 거 맞고 GS도 정유 쪽에서는 타격을 네.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재밌는 건 뭐냐면 네. 우리나라 석유 제품 수출이 3분기에 역대 최대입니다. 오. 오. 주가는 역대 최저인데 왜 이래요?
저가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밀어내기. 그렇죠. 그러니까 물량 스팀 기준, 그러니까 물량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인데 네. 네. 지금 제값을 받고 팔지는 금리가 못하는 나온다. 것으로 보여요. 몇 개 망하겠네. 뭐 워낙 독과점 시장이라서 망하진 않을 것 같은데 중국이랑 어쨌든 경쟁하는 롯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 석유화학 쪽은 또 약간 얘기가 다른 게 석유화학 쪽도 그렇고 정유도 그렇고 지금 수출이 탄력이 많이 둔화된 것은 맞지만 네. 물량 기준으로 가격을 낮추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수요만 조금 살아나면 괜찮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어쨌든 뭐 미국 경기는 뭐 최소한 급하게 내려가진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중국도 부양책 마지막 부양책을 미국 대통령이 결정되는 순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되면 좀 더 강하게 네. 뭐 해리스가 되면 좀 더 약하게 아마 한 번 정도 더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들 종목이 지금 여러 가지 악재를 반영해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PBR 0.2배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해서 20%의 가격만 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롯데화학 같은 경우에는 첨단 소재가 있어서 그나마 좀 비싸지만 나머지 여러 회사 뭐 대한유화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도 실적 좋은 회사들 빼면은 다 그 모양이에요. 0.3배, 0.2배. 그러니까 악재가 너무 반영돼서 지금 자기 가치의 한 3분의 1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4분기에 결국 실적이 돌아오려면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하고 있는 것도 삼성전자 빼면 얼마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매도가 멈추고 삼성전자의 이익 상향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국내 코스피 전체 이익도 올라가요. 삼성전자가 어깨가 무겁네요. 그럼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게 김민정 아나운서 개인의 투자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11월 말에 그 이재용 회장 1차 선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삼성이 본인들의 주가 부양을 위해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람이 한번 갈리는 그런 과정이 또 연말에 있으니까 네네. 아마도 그 이후에 좀 더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다음에 실적 발표는 어차피 4분기가 1월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아마도 11월, 12월에는 뭐 극적인 반전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바닥은 잡고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야, 11월 중순부터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한 2주도 안 주식시장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 김종효가 예언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뭐 공매도 몇 개월 동안 없었다고 해서 뭐 증시가 상대적으로 좋았나요? 그러니까 뭐 공매도나 이런 것들을 막는다고 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뭐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 헛소리고요. 이재용의 그 직업은 윤석열 병풍서기. 뭐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일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뭐 말씀하신 내용이 일부 맞지만 그래도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건 그런 논리라면 오늘 2차 전지도 외국인들이 엄청 팔면서 박살 냈어야 돼요. 실적 역대 최악이고 그다음에 4분기에도 좋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네. 뭐 주가 조작해도 안 잡아가고 아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라고 하는 건 네. 공매도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네. 공매도가 공평하지 않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물론 그렇게 된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투자를 잘할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엔. 불법 유증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하는 얘기가 뭐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러면, 그래서 상법 개정안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소액주주들, 일반 주주들이 돈을 버냐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진짜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11월 한 중순 정도부터는 조금 반전할 수 있지 않을까? 11월 보고 있어요. 야, 11월 중순부터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한 2주도 안 주식시장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 김종효가 예언을 이야기했다. 이거 오늘 자막을 제목 아니야 이렇게. 이거 제목 아니야 이거? 트럼프는 윤석열을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상대를 안 한다는 거죠? 사이즈 안 나온다는 거죠. 이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나라 걱정만. 아 원래 이게 나라 걱정하려고 네. 우리 아이템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중국이랑 손절을 했습니다. 상대 안 한다고? 그때 다 너무 황당했어요. 저 사람 뭐냐? 그 일본이랑 친하게 지낸다 그러면서 막 그 미일 일변도의 정책을 우방 정책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럼 트럼프는 이미 바이든 정부 때도 그렇게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했던 윤석열 정부인데 와가지고 중요한 카운터파트로 세워놓고 대중 전략을 짜겠냐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 윤석열 정부는 그런 협상? 그런 거는 애시당초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아니 그러면 국장이 생각하시는 대책은 뭐예요? 대책? 지금 대책이 없다니까요. 삼성전 주주로서 어떻게 궁금증이 해결되셨습니까? 해결은 많이 됐고요. 네. 이 영장이 많이 안 퍼져서 그냥 저 혼자 좀 다 사고 싶네요. 어이가 없네 진짜. 삼성의 위기가 없어집니까? 없어집니까? 아니죠. 뭐 그런 삼성이 거 잘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왜냐면 기술이 안 돼가지고 지금 삼성이 적골 난 거잖아요. 기술이 안 돼서. 네. 연구소에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신기술을 갖고 왔어도 구매나 이런 쪽에서 더 힘이 세니까 그 돈 돼? 안 되잖아. 우리 그냥 디램 잘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돈 잘 나오는데 왜 이런 데 돈 써? 이러면서 기술을 사장시키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네. 완전히 많이 가시죠. 이렇게 바뀌겠네요. 어마어마하게 가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 김기남의 사람들은 다 간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때 치킨 게임에 동참해가지고 네. 그때 부경을 누리셨던 분들은 이제 다 집에 가신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수평 이동입니까? 아니면 좌천 인사? 좌천이죠. 그렇죠. 모르는 대로 보내는 거니까. 그렇죠. 네.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런 식의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영진의 경제만담.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아 함께 걸어 이영진의 경제만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인 김미정 아나운서를 위한 네.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저를 비웃었습니다. 49,900원, 네. 이제 밥을 같이 먹는데 예. 뉴스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예.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49,900원. 네네. 예.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으로 바닥을 탈출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다 관심사예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사주 매입이 제가 99년도부터 주식 투자했으니까 벌써 네. 25년 정도 넘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횟수를 세보진 않았는데 2010년 이후로는 이번까지 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 그렇고 네. 그 이전에도 한 그 정도 비슷한 횟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 10번은 안 넘는 정도의 수준의 자사주 매입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이제 생각해보면 자사주 매입이 거의 저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건 확실하고요. 네. 두 번째로 2010년도 이후에는 오늘 뭐 보고서가 여러 개가 나와서 제가 보고서들 한번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 외국인 지분율과 주가가 올랐거나 최소한 외국인들이 팔아도 플랫하게 가는 그러니까 주가의 하방 경직을 확보하는 데는 꽤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고요. 네. 롯데의 신사업 중에 하나는 지속 가능성. 롯데자이언츠는 어떻습니까? 거기 팔면 아, 돈좀 거기는 되지 않겠어요? 부산 분들의 저항이 이제 만만치 않죠. 신동빈의 지분을 내놓든지 신동빈의 재산을 내놓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결기를 보여라. 네. 그렇죠. 마중물을 넣어줘야 롯데는 산다. 아. 이거죠. 지금처럼 네. 롯데는 우승은 못할 거 아니에요. 아유 모르죠 이제 내년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네. 포스코 자이언츠나 이렇게 되면 우승할 수도 있겠지. 지원도 많아질 테니까. 롯데자이언츠 화이팅. 화이팅. 네, 저도 롯데 화이팅입니다. 이영진의 경제만담. 그런데 롯데가 위기인데 돌파구도 없다. 뭐 이런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도 결론은 조금 살짝 낙관적으로 내지 않았나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 인도 이런 쪽이 좀 해결되고 하면 네. 주가가 너무 싸니까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뭐 해결 하나도 못했더니 결국은 이런 찌라시에 당하는 재계 우리나라 이제 재계 서열 뭐 밀리고 밀려서 뭐 5위권 뭐 이제 5위권 밖으로 벗어날 가능성도 높은데 네. 그런 그룹이 이런 찌라시에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네네. 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죠. 찌라시 내용을 보면 말이 네. 됩니까? 12월 초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방송 찍고 있는 게 11월 말인데 네. 12월 초 모라토리움 선언 차입금 39조, 그룹 전체 24년 예상 단기 순이익 1조, 롯데쇼핑 차입금 제한 롯데홀딩스 및 지주 및 롯데케미칼 29조 9천억으로 유동성 위기 촉발, 뭐 인수한 거 다 망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롯데온 수조원 적자, 뭐 이 안에서 팩트 아닌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그리고-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당일 네. 해당 뭐 롯데 지주, 그 다음에 롯데 쇼핑, 그 다음에 롯데 케미칼이 막 10% 급락하는 등 이렇게 재계 몇 위권 그룹이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네네. 얼마나 지금 이 롯데 그룹이 좀 취약한지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협상에 대해서도 네. 이 입지에 대해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롯데쇼핑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마지막 키맨? 불쏘시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불쏘시. 무슨 키맨입니까? 불쏘시개. 불쏘시개지. 이거 지금 미치겠네. 결정 잘못해가지고 지금 회사가 찌라시 하나로 흔들흔들할 정도면 이 사람들 지금 이동우, 고수찬, 고정욱 이 사람들 다 나가야 돼요 집에. 그러면 지금 롯데 케미칼의 미래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일단 롯데케미칼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네. 거기도 화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유도 있고. 정유화학이 있잖아요. 정유화학이 어려운 그 어려움을 반도체나 통신, 네. ICT에서 지금 모든 걸 다 상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두 개의 축 중에 네. 한 개가 완전히 작살이 났고 하나는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통 쪽도 간신히 명맥을 유지 중이다. 그러니까 신세계가 한국 우리 봤잖아요. 본사를 팔아야지. 신세계가 본사 팔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엄마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정용진 능력 없다고 생각해서 오늘 롯데 얘기인데 또 이게 다른 분들이 많이 아니 그렇잖아요. 엄마가 오셔가지고 모든 인사를 다 하시고 심지어는 정유경한테도 부회장제를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정용진한테 너 계속 너 그룹 다 못 맡기니까 동생이랑 경쟁해 이런 구도로 간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서는 근데 경쟁 여기는 이제 부활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이 이제는 네. 팔아야 될 시기가 왔다.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죠. 네. 팔을 잘라야 된다. 그러면 롯데 자이언츠 정도는 팔아줘야 그 진위를 믿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쇼츠 같은 거 하나 올라가면 댓글이 위험하겠는데? 찌라시에 흔들리는 롯데 그룹, 롯데 자이언츠도 파나. 이게 제목일 것 같습니다. 어그로 끄는데 역시 그쵸. 헤드라인 꼽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그 정도의 그 진실성이 결단이 있어야 없으면 된다. 그렇죠. 네. 왜냐면 두산이 대기업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견기업까지 내려갔다 왔거든요. 그렇죠. 그때 뭐 했습니까? 베어스. 그렇죠. 팔라고 그랬는데 네. 베어스를 절대 안 팔면서 베어스 안 파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회장 니들이 사제 출연해. 출연해. 그래서 사제 네. 출연을 왕창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룹이 이렇으니까 네. 두산 밥캣하고 네. 두산 로보틱스를 무리하게 합병하려다가 갑자기 이게 또 여기서 나오네? 금감원한테 욕먹고 시장한테 욕먹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든 다시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어스도 꾸역꾸역 안 팔았는데 자이언츠를 판다는 아니 건 그러니까 그 정도 네. 이제는 결단이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 정도에. 그렇죠. 신동빈의 지분을 내놓든지 신동빈의 재산을 내놓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결기를 보여라. 네. 그렇죠. 마중물을 넣어줘야 롯데는 산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는 거를 전혀 달갑게 생각하지 전혀 않아요. 반기지 않죠. 네. 안 그래도 지금 돈이 안 돌아가는데 그렇죠. 대신에 이제 주머니 속에 100원 있는데 가상자산에 네. 90원 투자하면 저도 주식 떨어져요. 못마땅합니다 지금. 아니 네. 뭐 삼성전자에 좀 붙어야 되는데 네. 뭐 죄다 다 지금 비트코인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 근데 하네요. 지금 배당 받잖아. 증권 쪽에서는 이제 STO 얘기가 또 활발해지고 있는 네,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상자산, STO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거래가 앞으로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건 정말 옥석을 잘 가려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발행사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떻게 거래될 것인지,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담보물 자체는 건실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네. 우리가 명확하게 내릴 수 없다면 아무거나 투자해서는 안 된다. 네. 그건 좀 너무 위험해요. 본인 자산의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의 흐름은 이제 막을 수 없는 것 같고 네. 그 내부에서 우리가 좀 잘 가려내서 한번 좀 적절한 범위에서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도 좀 사주길 바란다. 뭐 이런 얘기죠. 아니, 근데 그 미국 금융시장에서 지금 또 하나의 흐름이 뭐냐면 기존에 이제 나왔던 건 비트코인 선물, 비트코인 ETF, 그다음에 네. 이더리움 선물 뭐 이런 정도까지 지금 그 금융 상품들이 열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그 밑에 있는 자산들 일부, 전부는 아니고 일부까지도 ETF가 더 열릴 수 있고 알트코인도 ETF가 생길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지금 막 그런 것 난리부르스를 같아요. 치고 네. 있는 거고요. 네.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어쨌든 기대를 그렇게 SEC가 총 맞지 않는 이상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네. 그런 흐름들이 뭐 리플이나 이런 최근에 급등하게 만드는 뭐 도지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급등하게 도지코인은 만드는 진짜 사기 아니에요? 모르죠.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네. 뭐 실물이 없는 건 다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최근에 형성되고 있는 이 분위기를 무시할 필요는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기대가 너무 선반영되면 오히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엔 그 기대가 좀 꺾일 수 있다라는 것도 반드시 한번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진의 경제만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살겠습니다. 꿈을 꾸며 달려가 언젠가 빛을 볼까 눈물 속에 웃으며 다시 일어나 이 길의 끝엔 무엇이